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폭로한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가 밤 9시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걸 놓고 이제 어제 하루 종일 SNS상에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음모론이 등장을 하는 내용들이 그 배경에는 이재명의 그동안의 행태, 이재명 주변에는 그냥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의 행태, 또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한 많은 의혹들,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지면서 지금까지의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또 그 주변 사람들 20명이 넘게 지금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이재명의 행태, 이 행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 밤 9시쯤입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8.5톤 트럭이 유동규가 탄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이 차량을 들이받았다. 뒤에서 비스듬히 들이받았다. 그러니까 이 트럭과 이 유동규가 탄 차량이 1차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모두 거의 동시에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 경찰은 어제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가 탄 차량의 책임이 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동규는 어제 병원에 입원을 한 자기의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자신이 만약 일을 당한다면 절대로 자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경찰이 이재명에 편리하도록 이재명에 도움을 주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은 이재명의 그 대장동 비리 그 재판에서 유동규가 그 법정에서 이재명에 대한 결정적인 또 증언을 한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묘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날 밤에 이 유동규가 탄 차량은 180도 회전을 해서 이 트럭에 들이받쳐서 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유동규는 온몸이 아프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구사일생 유동규가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면 가장 지금 덕을 볼 사람은 이재명 아니냐. 또 경찰이 이렇게 일찍 유동규 측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이재명 도와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이게 교통사고가 완전히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유동규의 교통사고고 또 이재명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많은 음모론까지, 많은 추측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규를 비롯해서 지금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 폭로하고 있는 조명현에 대해서도 이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올 정도입니다. 블랙박스가 있고 지금 트럭의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고를 놓고 국민들의 또 개딸들의 이 반응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주변에는 왜 저렇게 해코지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흉악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으냐, 이재명은 갖가지 거짓말, 주변의 책임을 떠넘기고 오히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검찰과 이 재판부를 공격하는 이런 행태를 계속 보여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고 자기가 한 모든 국민 약속을 모두 뒤집어 엎었다. 이재명의 행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이재명 팬 카페입니다. 재명인의 마을, 여기에서는 유동규를 겁주고 있다. 검찰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돌리기, 시선 돌리기 하는 것이 아니냐. 검찰이 지금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사주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재명이 그 정도 힘을 가진 악마라면 한동훈을 먼저 죽였겠지.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섬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집 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판정에서 한 이야기가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갔습니다.
칼입니다. 이 흉기를 두고 간 사람이 자신이 정신 이상자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것이 이걸 정신병이었다라고 하면서 피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신병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쏟아내고 있는 말들을 보면 거의 정신병 수준입니다. 이 유동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 이런 음모론을 펼치는 것을 보면 이 개딸들이 그동안 이런 행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기에 유동규 이 사고에 대한 이 반응, 국민들의 의혹, 여기에 대한 개딸들의 반응,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국민들의 민심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주변에 제대로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개딸들은 지금 이재명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개딸들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이재명 같은 저런 좀 흉악하다 하더라도 저런 독한 사람이 아니면 싸울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개딸들이 이재명이 문제가 많지만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이 흉악하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저런 독한 놈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 논리입니다. 이러면 이게 지금 정신병 수준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그 40대가 정신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민주당에. 이낙연에 대해서 개딸들이 이낙연을 출당을 시켜라 라고 해서 2만 명이 되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직접 지시를 해서 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그 청원 그것들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이낙연들과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이낙연이 이걸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굳이 만나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이재명 자기가 알아서 할 처신을 하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당화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을 사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이 개딸들의 행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부겸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때의 총리들의, 국무총리들의 연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낙연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도 개딸들이 5만 명이 나서서 자기의 출당을 요구를 했다. 그런 청원을 했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개딸들. 이재명이 직접 지시를 해서 개딸들이 이낙연을 출당시켜라라고 하는 이 청원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일부 반발은 있지만 이제 조용합니다. 개딸들의 이런 정치 테러, 이재명이 지시한 것이고 이재명이 방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까지 정치 테러는. 우리 정치판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자신을 몰아내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자신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직 방탄으로 민주당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개딸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이 그동안에 이재명의 행태들을 이 개딸을 이용한 또 거짓말을 매일 입버릇처럼 하는 이 행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또 중요한 게 이재명이 이제 이 선거 제도를 병립형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의 연동형을 포기를 하고 병립형으로 되돌린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니까 김두관입니다. 김두관이 이걸 비판을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달라졌다. 과거의 이재명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서 그동안 이재명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불체포 특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언제나 말 바꾸기를 해왔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 이 선거제도도 이재명이 공약으로 내걸고 이 연동형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주변에 있는 개딸, 이 이재명의 거짓말과 이재명 주변에서 계속 잇따르고 있는 이런 흉악한 일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당연히 민주당이 전체가 지금
불신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낙연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개딸들의 집단 행동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방관한 사람이 이재명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관이 하는 이야기는 이재명은 지금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유동규 사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개딸들의 반응까지를 보면서 거의 정신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흉악한 일들, 그 다음 이재명은 매일같이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낙연을 비롯해서 김두관, 민주당 계열의 정의당까지 모두 다 합니다. 송영길, 조국, 이제 이재명이 대화를 하자, 통합을 하자, 앞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이재명이 또 약속을 하게 될 겁니다. 송영길, 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낙연입니다. 또 김부겸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약속을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민주당이 뭉쳐야 한다. 공천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할 겁니다. 지금 어제 이낙연이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재명이 또 개딸을 동원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재명이 만나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니다.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 대신 김부겸이나 전직 총리들은 만나야 하겠다.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입니다. 이 불신과 이재명 주변에 이런 흉악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의 행태입니다. 이재명의 거짓말, 이재명 주변에 이런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중심에는 이재명 개딸이 있다. 개딸의 행태, 정신병적인 행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통합의 길로 절대 갈 수가 없다. 그 뒤에는 이재명이 지금 이런 자신의 주변에서 해코지 당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자신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낙연을 비롯해서 김두관, 김부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약속하고 양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또 말 바꾸기를 할 거라는 거고 필요하면 또 개딸들을 동원해서 공격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또 떠넘기기를 할 겁니다. 그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이 민주당이 통합이 되겠느냐라는 점입니다. 어제 이낙연, 김부겸, 김두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거의 지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흉악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 무슨 대화를 하고 통합을 하더라도 그 말을 이제 누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도 없거니와 그동안의 거짓말로 이재명은 지금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방탄을 위해서는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개딸들을 동원해서 계속 이런 폭행에 가까운 정치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동규 교통사고로 읽어볼 수 있는 민심의 흐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